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3회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이라는 것은 바탕화면 맨 밑에 있는 그 줄이 작업 표시줄이죠. 그 작업 표시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파워 메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도구 모음을 선택하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도구 모음에 이제 주소와 링크와 바탕화면 이런 게 있죠. 알림 영역 이런 게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이라 하는 것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표시되는 부분이죠.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이 한 번의 클릭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 작업 표시줄이다 라는 거죠. 맨 왼쪽에는 이제 시작 단추, 그 다음에 검색창, 작업 보기, 작업 표시줄, 숨겨진 아이콘 표시, 시스템 아이콘, 입력 도구 모음, 시간 날짜, 알림센터, 바탕화면 보기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업 표시줄 잠금 있죠. 요거를 해제하게 되면 이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반 정도를 이제 크기 조정을 이용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고, 또 자동 숨김 기능이 있어서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쪽으로 놓으면 이제 그 작업 표시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다시 또 팝업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작업 표시를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표시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작업 표시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잠금 장치를 대서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 이렇게 작업 표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2번 다음 중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게 뭘까요?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하이퍼링크, 인덱스. 정답은 하이퍼링크죠. 우리가 인터넷 하게 되면 그 글자를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정보를 또 열리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링크 이렇게 되는 거고, 멀티미디어는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혼합된 매체가 이제 멀티미디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저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기 문서를 작성해서 보여지게 하는 이런 자료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죠. 하이퍼링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인덱스는 우리 옛날에 책에 보면 이제 책갈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읽다가 중간에 그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그곳을 찾아갈 때 바로 그 책갈피를 펼치면 되는 것처럼 인덱스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표시해 주고 내가 다시 한번 거기 원하는 위치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인덱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말로는 색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번 EID 포트를 확장한다. 2번 모니터 교체를 한다. 3번 램 확장을 한다. 4번 CD롬 교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은 램을 확장하면 되겠죠.
EID 포트를 확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EID는 옛날에 그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본체와 연결하는 그 케이블입니다. 그 케이블이 아주 옛날에 썼던 것이 이제 EID, 한 90년대 때 쓰던 것이 EID고요. 그 EID 포트가 속도가 별로 안 나왔어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그래서 저장한다거나 뭐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 굉장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죠. 그러다가 그 속도를 조금 빠르게 했던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SATA이거든요. SATA 방식이 SATA 방식으로 속도를 조금 빨리 데이터를 좀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케이블 자체가 조금 업이 됐어요. 그게 이제 SATA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또 업그레이드된 방식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이제 SATA 방식으로 포트를 연결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걸 뭐 컴퓨터 처리 속도를 조금 향상시키기보다는 그것도 상상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뭐 램 확장보다도 훨씬 더 속도를 높인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케이블만 교체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모니터 교체한다고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CD롬 교체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한다라는 것은 컴퓨터 성능을 높여주는 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CPU 업그레이드, 뭐 램 업그레이드, 뭐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즉 컴퓨터 성능을 좀 높여주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휴대폰 업데이트 하세요, 뭐 이런 게 하잖아요. 이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조금 그 버그라든지 뭐 이런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컴퓨터 운영에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좀 프로그램이 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그 뭐죠? 수정을 좀 해서 다시 보완하는 그런 수정 보완 프로그램들이 다시 이제 배포를 해주죠. 그래서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프로그램 상으로 조금 보완해가지고 또는 성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금 편리성을 좀 강조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게 수정 보완해 주는 거, 이걸 이제 업데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거냐 업데이트 할 거냐 좀 다른 차원이겠죠. 4번 다음 중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라는 거예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무선통신으로 사물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텔레매틱스 서비스, DMB 서비스, 그 다음에 WCDMA, 즉 와이드 광대역 CDMA 서비스, 그 다음에 RFID 서비스. 정답은 RFID입니다. 텔레매틱스라는 것은 자동차와 무선 통신을 결합한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바로 이제 텔레매틱스 서비스죠. 그래서 차량의 이동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 그 고속도로 상에 그 중간중간에 전봇대 하나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통신기들이 있어가지고 중계기들이 현재 자동차 위치가 현재 위치 어디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 뭐 교통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텔레매틱스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전에 휴대폰이나 아니면 차량에 DMB 수신기 나가지고 달리는 차 안에서도 TV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워낙 그 잡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간에 터널 지나가면 끊기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함을 해가지고 DMB가 이제 사장이 됐죠.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사장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MB. 그 다음에 이제 WCDMA라는 것은 옛날 3세대 통신 때 쓰던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해가지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문제와 맞는 것이 이제 RFID 서비스, 무선 인식이죠. 그 도서관에 가보면 책에 보면 책 뒷면에 보면 그 스티커 하나 붙어 있죠. 그 스티커 안쪽에 이게 조그만한 전자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회로판처럼 생긴 게 이게 바로 태그입니다. 그 태그에 그 책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책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그 태그에 뭐죠? 그 사서관에서 뭐 어디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걸 인식을 시켜서 나갈 때 소리 안 나게끔 해주죠. 그게 바로 이 전자 태그입니다. 전자 태그가 있어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이제 RFID 기술을 이용해서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면 각 식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RFID에 다 들어가요. 요즘에는 바코드로 하죠. 그래서 바코드로 인식해가지고 계산대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무선 기술이라 모든 제품에 식품에 이제 RFID가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건을 사고 계산대가 이제 캐셔가 필요 없게 됩니다. 만약 그 기술이 들어가면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계산대를 그냥 지나만 가면 바로 계산이 되게끔 왜 그러냐면 통신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캐셔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동 계산해서 결제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 결제 과정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게 한다면 이제 바로 그냥 결제를 통장에서 빼가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도 이 RFID 센서가 들어가면 이제 물건들 음식들이 이제 식품들이 전부 다 냉장고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냉장고가 그거를 판단해서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뭐 버려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빨리 드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세대가 이렇게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RFID가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됐는데 이렇게 조금 굴곡이 있다거나 움직이는 식품들 이런 데다가 이제 비닐에다가도 이 바코드 RFID가 태그가 전자 태그가 이제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유비쿼스 세대가 분명히 올 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국에서 보면은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